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여의도 펀드미디어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한번 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2차 전지 중에서 좀 늪속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봐줄 생각입니다. 연말도 됐고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동박 이렇게 다양하게 늪속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대주전자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박산이 나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올 것인가, 올라온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가, 어느 또 가격에서 우리가 또 매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는데 대주전자의 속살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83,000원에 와 있죠. 83,000원. 실총은 1조 2,988억. 네, 거의 뭐 1조 3천에서 많이 빠졌는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서 전 고점이 이제 9만 원 트라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목표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원 오면 무조건 50%는 던지자. 던진 다음에 생각을 하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은 박스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시작하죠. MACD는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팔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견디면서 여러분들의 가격대를 한번 보시는데 보통 매수 가격이 10만 원, 9만 원 이 정도일 확률이 되게 많죠. 여기서 많이 사셔서 물렸는데 이제는 올라오면 줄이는 전략인데 10만 원에 줄이자.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니다. 기술적인 것도 반등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죠. 국내 기관들도 듬성듬성이 사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매수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죠. 공매도를 풀고 있는 거죠. 우리 공매도가 11월 7일 때 대충 66만 주였는데 지금 64만 주 시작해서 54만 주까지 팔았으니 약 10만 주를 이렇게 리커버하면서 환매수로 돌아선 거죠. 공매 쳤던 걸 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의 공매수가 50만 주 이하로 내려고 40만 주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동사는 수급 측면에서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공매도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원인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동사의 어떤 그 펀드멘탈이나 기본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닌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얼티엄 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GM의 얼티엄 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장을 증설했는데 그게 속템피로 나가리가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다 알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3분기 실적 속에 동사의 주가 하락이 숨어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은 15억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YY로 58%나 하락을 했죠. 3분기 실적은 매출 538억. 영업이익은 15억으로 YY로 58%나 하락을 했고 QOQ로는 또 플러스 18%예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은 모습. 매출액은 YY로 34%, QOQ로 18% 늘어나는 모습. 그렇다면 동사의 핵심인 나노산업, 즉 음극재, 첨가제에서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더 한번 봅시다. 전도성 페이스트. 이건 태양광에서 사용된 페이스트랑 풀이죠, 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풀, 뭔가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데 이게 MLCC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태양광에서도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데 지금 MLCC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매출의 완만한 회복. 그러니까 MLCC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성 페이스트는 MLCC에 들어간다. 태양 전극재료의 신규 매출처 확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중국 외 지역에서 비중 확대, 형광체제 재료 부분의 매출 증가. 이게 3분기 매출이 올라간 원인이죠. 전도성 페이스트, MLCC에 들어가고 또 태양광 전극재료에도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가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이해 지역으로 매출이 늘고 형광체 재료 부분도 매출이 늘면서 동사의 매출이 538억, YY로 34%, QOQ로 18% 늘어난 원인이죠. 다만 동사의 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실리콜 응급제의 경우 탑재 모델은 포르쉐 타이칸이 2024년에 페이스리프트 모양을 좀 바꾸는 것 때문에 구매 지연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수준에 그쳤다. 이 부분이 이제 치명타를 일단 가한 거죠. 네. 동사는 포르쉐 타이칸이 아주 음극재, 첨가제의 아주 핵심인데 이 부분이 회사가
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가 적었다, 오더가 적었다.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수익성의 경우 실리콘 응급제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인건비와 R&D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저수익성 태양광 부분 매출 확대,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가 됐습니다. OP 마진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은 속된 표현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 있죠. 그래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전동성 페이스트가 42.9, 태양광 전극 재료가 40.5, 그렇죠? 고분자 재료가 11.7, 현광 체재가 12.5. 이게 나노 재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죠. 1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시장 가파른 성장 CAGR 54%씩 올라가는 이 시장에서 동사가 이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돈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박이란 표현보다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미래에 투자를 했던 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뒤에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4분기 실적은 어떠냐? 4분기 실적은 12억 정도 플러스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크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 519억, 영업이익은 12억으로 흑자를 전환을 할 생각이다. 이 정도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MLC 시향 전도생 페이스트의 경우 주요 고객사 연말 재고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4분기 출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가 MLCC 재고 출하로 나타나면서 신규 주문이 없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면 실리콘 응급제 부분은 11월, 12월에 내년 적용 차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내년 차종 확대, 이번 제일 중요한 단어죠. 대체 차종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수 있느냐. 실리콘 응급제는 3분기 누계로 43%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성 페이스트는 아직 전박 IT 세트 수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MLCC가 그런 거죠. 내년 업황의 점진적 회복세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MLCC가 다시 재고가 확 줄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올라가고 다양한 IT에 사용되고 특히 언디바이스 AI라든지 또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 생성기기 이런 데 MLCC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연말 일회성 비용 및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될 전망이다. OP 마진이 0.5%. 아까 3분기는 1.2, 마이너스 1.2였는데 마이너스 0.5.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않지만 그나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의 바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8만 원을 지키는 바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제 10만 원까지 40%를 갈 수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동사에 대한 우리의 시간은 2024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남아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커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을 커버한 애널리스트는 2024년은 23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 원인을 한번 이유를 한번 봅시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 2,568억, YY로 36% 증가, 영업이익은 196억, YY로 31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믿어야죠.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실리콘 응급제의 경우 24년부터 신규 차종 탑재가 5개에서 7개 차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겠다. 2023년엔 2개 차종밖에 없었죠. 포르쉐 한 종하고 아우디 1종에 적용되던 실리콘 응급제는 24년에 포르쉐, 마세라티, 아우디, 링컨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포인트다. IT 디바이스형 실리콘 응급제는 최근 스펙이 확정돼 양산 검증을 위한 준비 단계 샘플 B까지 통과가 추정되는 보이며 양산 시점은 25년에서 26년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누구 거냐? 애플 거라는 거죠. 25년부터 양산이다. 그럼 내년에는 계속 트라이하고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만 되더라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력 고객사의 전고체 배터리 응급제 소재로서 실리콘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하지만 당장은 꿈을 향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주민우 애널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형성해서
이걸 통과하면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 어려운 상황 마지막 단계, 이걸 통과해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첨가율도 현 3%에서 2024년에서 25년 7에서 8%로 2배 정도로 첨가제, 실리콘 은근제, 첨가제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25년 신규 어플리케이션 EV나 전동기구에서 IT 기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빨리 충전하게 되고 오래가게 하고, 그의 IT 업황의 점진적 회복 및 전장용 MLCD 성장에 따라 전장용 MLCD 성장에 따른 전도성 패시트 부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태양전지 전극재료, 형광체 재료 등 매출 성장세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4년 2분기 하반기로 예상되나, 시장에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은 내년 초반기부터 높아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계 기준 나노재료 매출 비중이 아직 12%에 불과하나,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죠. 24년부터 동사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체질 개선을 끝내며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받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지나고 있다. 이제 동사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의 우려는 캐퍼 증설을 위해서 캐퍼 증설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양산 능력을 훨씬 키워놨는데, 이러한 동사의 도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이러한 배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별로 고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증설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동사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사실 원인이 됐죠. 대주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해놓고 물량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동사를 안 찾아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동사의 배짱 전략이죠. 전방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완성차 OEM과 세트 메이커의 고구마 전략에 실리콘 응급제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회사는 이제 믿는 거죠. 여기 때문에 배팅을 한 거죠. 개발일 탑재 시간을 고려시 고객사에게 파트너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추가적인 EV 및 IT향 요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동사 말고는 파트너가 많지 않다는 거죠. 실리콘 응급제를 아주 대량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해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없는 거죠. 물량 본격 확대 시기는 2024년 2분기, 다음에 IT는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항상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다. 2025년 나노 매출은 2252억, YY로 131%로 추정이 되고 있다. 내년보다는 25년이 훨씬 좋네요. IT 매출액을 전혀 고르지 않는 보수적으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매출을 2025년 2252억으로 잡은 거죠. 동사의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제일이다, 나 말고는 너희들이 구입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미리 자신감,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하면서 회사가 흘러왔는데, 23년은 시장에 큰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믿음이 숫자로 보여주는, 희망이 기대감의 숫자로 보여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초 이후 공시한 신규 투자건이 3건이었죠. 총 1,00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새만금 토지와 신흥 질승의 인프라에 관한 것으로 본격적인 설비 투자 시 추감자들 및 캐펙스 진입행이 예상되고 있다. 추가 자금 조달은 좀 필요하다. 시설 투자 시 추가 조달 및 카펙스 집행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거 못하죠. 동사의 대주주들이 지분이 좀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모르지만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있다. 최근 확보한 전력망을 통해 시흥 캠퍼스 설계 캐파가 20에서 30%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시흥 캠퍼스에 굉장히 큰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거죠. 실리콘 응급제 시장 개화 시점인 2025년 말 목표로 캐파는 2만 톤, 연 2만 톤으로 업계 내 독보적인 규모를 구축할 전망이다. 네, 일단은 고거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탑재 모델 추가 및 IT 기기 확장 가시화 구간이 내년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주가는 연내 박스권 하단에 근접해 있다. 단기 실적보다는 2024년에 드러날 파이프라인에 주목을 하자. 1.7조 원 추정 규모의 IT 잠재 시장 어플리케이션 침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 시장이 또 열려 있는 거죠. 애플에게 납품만 할 수 있다면 동사는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현재는 10만 원이 목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은 매출액 1856억, 영업이익 1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2757억,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영업이익도 286억, 거의 300억까지 늘어나고 2025년은 630억까지 늘는데 이 과정을 잘 시장이 리네이팅을 해주고 견뎌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10만 원 도달 시에 전액 또는 50% 정도는 매도를 하자. 좀 지친다. 너무 많이 늪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추가로 상승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50% 정도는 덜어내자. 그리고 당분간은 미련을 좀 갖지 말자.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10만 원까지 견딥시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저희 카페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오늘은 대주전자, 늪속에 빠져있는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인 대주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만 원까지 견디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